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또다시 시작된 한 주, 언제나처럼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이번 주도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정치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핵심 뉴스만 골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뉴스가 될 텐데요. 25일, 오늘도 검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검찰은 익숙한 용어입니다. 개별 검사와 검찰 조직의 정파적 행태를 일컫는 말인데요. 우두머리는 정치 권력이고 검찰은 행동대장 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 정치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검찰이 정치 행위의 주체다라는 이야기인데 수사와 기소 등의 검찰권 행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가 흥미로운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종래 검찰 사법이라고 비판받던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이런 변화가 전면화됐다고 봤는데요.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한 사법적 진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형사사법의 원칙인데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회적 판정이 미리 내려집니다. 검찰 사법 현상인 거죠. 검찰이 수사 흘리기 등을 통해 여론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기 어렵지 않은 환경인데요. 언론이 검찰 수사를 경쟁적으로 쓰고 재판 단계는 외면하는 검언 공생 구조가 이 배경의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낸 행태는 이조차도 넘어섰다고 봤는데요.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조직 이익을 보위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사권을 휘두름으로써 스스로 정치판의 선수로 뛰어들었다는 거죠.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 권력형 비리보다 도덕성 문제를 들쑤시는 데 주력한 조국 수사부터 청와대 대상의 여러 선별 수사까지 조직 권한 소홀하는 노림수가 깔린 검찰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선 정권 입맛에 충실히 맞추는 정치 검찰의 득세가 문제였는데요. 막상 검찰 수사 개입 포기를 선언한 정부가 들어서자 조직 이익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검찰 정치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도한 검찰의 힘을 빼고 민주적 통제와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검찰개혁의 완수가 해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5월 24일자 한겨레 칼럼 유레카 검찰 정치의 공포라는 제목의 손원재 논설위원회 칼럼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정치 개입과 검찰 정치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국회가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와 예결위는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 과거에 익숙했던 관행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고 정말 21대에는 일하는 국회를 여야가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여당의 통큰 양보를 기대하면서 함께 협치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나흘 뒤에 문을 엽니다. 여야는 24일 첫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예결위의 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먼저 공개한 요구 조건은 법사위와 예결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실무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관행을 탈피한 상임위 협상을 시사했고 통합당은 여당의 양보를 강조했는데요.
18개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비롯해 21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모두 법안의 길목이라고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민주당은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뜻을 내비쳐왔습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해온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위헌 소지 등을 다시 살피는 법안 체제, 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법사위는 야당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도 여야 모두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상 다음 달 5일엔 국회의장단을, 8일엔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요. 협상의 난항이 예상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여당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제때 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의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본질적 기능을 잘 고려하면 협상이 잘 될 것이고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가져야 한다며, 여당도 180석을 갖고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여당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의 헛소리가 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텐데요. 국민의 선택으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된 만큼 발목 잡기, 우기기, 목리 부리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다수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던 적이 있고 미국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간다며 의석 비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행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갖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매번 질질 끌려다녔던 20대 국회의 모습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확실한 주도권. 더 질질 끌려다니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여당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김태년 대표의 점수는 90점 이상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원구성에 14일을 소요해서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시간을 더 단축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도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신속하게 열어서 민생을 챙기는데 공백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오직 국민을 위해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또 간절하게 그렇게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회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들었던 이게 국회냐는 질타를 이것이 국회다라는 찬사로 바꿔내야 합니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수기의 총량은 유지하되 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시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작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 소위 확대 등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춥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손을 잡읍시다.